사람의 본질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말투, 표정, 직업? 아니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의 생각보다 더 진실을 말해준다. 그래서 오늘 흔한 자기계발서나 인간관계 팁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조금 더 날카롭고 철학적인 시선으로 사람의 본질을 읽어내는 10가지 신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인간을 냉소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덜 속고, 덜 상처받기 위해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이 아니라 사람의 무심한 행동과 빈틈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의 흔적들, 그 조용한 신호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침묵을 얼마나 견디는가. 사람을 알아보는 건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말을 멈췄을 때 어떤 눈빛을 하는지, 어떤 숨을 쉬는지, 그게 훨씬 중요하죠. 대화 중에 잠깐 정적이 흐를 때 그걸 못 견디고 급하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주제를 바꾸거나 뜬금없는 농담을 던지거나 손이 바빠져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하죠. 그 순간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요함을 견디는 사람인지, 자기 안의 불편함과 얼마나 친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순간 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의지에 끌려다닌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욕망이죠. 그 욕망은 조용한 순간을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포장도 회피도 잘 안 되거든요. 자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그래서 침묵을 못 견디는 사람은 말로 공기를 채우려 해요. 하지만 그 말들은 대부분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불안을 덮는 포장지에 가깝습니다. 반대로요, 말없이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굳이 이어가려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걸로도 충분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보통 자기 안에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요를 어색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서로 말이 없는데도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화 중에 찾아오는 그 고요한 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단지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중심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참 이상한 친구입니다. 말보다 조용하지만 사람의 본심을 더 크게 울리니까요. 2. 타인의 불편함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어떤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이 타인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 말실수를 했을 때, 어설픈 행동으로 순간의 흐름을 망쳤을 때, 혹은 얼굴이 붉어질 만큼 당황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걸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사람의 큰 결을 보여주곤 합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이 관계를 놀이처럼 즐기는지 아니면 함께 지켜주는 공간으로 여기는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걸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은 겉으로는 유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그 웃음은 상대방의 체면 위에 서 있는 웃음입니다. 조금씩 다른 사람의 자리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자리를 슬며시 높이려는 방식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아기는 흔히 익살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여도
그 밑엔 누군가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위기를 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실수가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돌리거나 그 순간을 별일 아닌 듯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관계든 상대방의 체면과 존엄을 지켜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내가 말실수를 했거나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때 누군가는 그걸 키우고 웃음으로 넘겼지만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맞추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어가줬던 그 따뜻한 배려. 그런 배려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반대로 타인의 불편함을 재미로 삼는 사람은 자기 안의 상처도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준비가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유쾌함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마련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당황함을 감정의 파도로 보고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 순간을 포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당황스러운 파도를 조용히 지나가게 해줍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태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소 말투보다 타인의 실수 앞에서의 침묵과 시선에 더 많은 게 담깁니다. 누군가의 당황함을 보는 그 짧은 순간,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 감정의 넓이, 배려의 깊이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날카로움과 조용한 침묵 속에 담긴 따뜻함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구별해낼 수 있다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3.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때 예의는 유지되는가?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누구를 대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안 보고 있을 때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점잖은 사람인데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에게는 말투가 거칠고 택배 기사님에게는 인사 한마디 없이 문만 닫는 사람. 혹은 안내 직원에게는 말끝을 툭툭 끊고 명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존댓 말을 생략하는 사람. 이런 모습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존재로 보는지 아니면 역할로만 인식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조용한 신호이니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예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은밀하게 보여주는 태도라는 걸요. 겉으로는 매너가 좋아 보여도 그 매너가 관찰받고 있을 때만 유지된다면 그건 가면이지 인격은 아닙니다. 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리도 아닌데 그런 자리에서조차 변함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훈련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예의는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 시선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예의는 단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진심이 없는 거칠애는 금방 들통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중은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역할로 봅니다. 대표, 고객, 알바생, 기사님, 상담원. 그리고 역할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도 드러나는 습관이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옷을 입었든 하나의 존재로서 대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루가 있고 감정이 있고 존엄이 있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말끝을 부드럽게 맺고 감사를 전할 일이 있으면 조용히 한마디 건넵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도 존중은 늘 조용한 순간에 배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괜히 나도 사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고 싶어지죠. 예의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마음의 반사신경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면에 쌓인 태도가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조차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눈보다 자기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는 역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존재 자체가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권력이나 관계의 유무에 따라 예의가 달라지는지 아닌지를 한 번쯤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깊이를 말없이 알려주는 법이니까요. 4. 자신의 이야기에서 끝맺음을 얼마나 하는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엇보다 먼저 느껴지는 건 말의 리듬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시작은 요란한데 끝날 때쯤 되면 힘이 빠지거나 애매하게 흐지부지 마무리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생각해 봐야죠.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같은 말들로 결론을 피하거나 대충 흘려보내는 말버릇들. 이건 단순한 말의 스타일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말이 늘 미완이고 결론을 내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대화뿐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결정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고통을 연장하는 일이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서 오는 일시적인 안도감일 뿐 결국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명확히 끝맺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조차 명확하게 마주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종종 갈등을 키우거나 관계의 흐름을 어색하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불편하고 그 감정은 쌓여만 갑니다. 결국 다음 대화에서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이번엔 도무지 풀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땐 감정에도 마침표를 찍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때 정말 서운했어.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면 상대도 그 감정을 분명히 듣고 관계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정에도 책임을 지고 의견에도 자기 기준을 세우고 결정을 회피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려는 사람이죠. 물론 모든 말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모호한 감정도 있고 답이 없는 상황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피하지 않는 태도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애매하게 끝맺는 말과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말의 차이는 듣는 사람에게도 큰 인상을 남깁니다. 이야기를 매듭짓는 힘, 그건 관계에서도 신뢰로 이어지고 삶의 많은 장면에서 선택의 근육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훈련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흐리게 끝나는 말, 미뤄진 결정, 끝맺지 않은 감정들 속에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쯤 흔들리고 있는지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버릇, 사람의 깊이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말투, 행동, 상황 대처?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진짜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무심코 자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은 평소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패턴이 보여요. 특히 이런 식의 말이 자주 나온다면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말이야. 원래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사실 다 그래. 다 똑같아. 요즘 사람들 진짜 어떤가요? 자주 들어본 말들이죠. 이런 말의 공통점이 뭘까요? 표현은 익숙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판단을 흐리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버릇을 자주 쓰는 사람은 보통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군중 뒤에 숨는 걸 더 편안해합니다. 내 생각엔 이렇다보다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더라 쪽으로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덜 책임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견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틀렸을 때 부담도 줄어드니까요. 어쩌면 실패하거나 부딪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런 말버릇을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생각 없는 반복은 진리를 가린다. 자꾸 듣는 말, 자주 쓰는 말, 익숙해질수록 그 말이 가진 본래 의미는 흐려지고 사람은 점점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버릇은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건 그 사람의 사유의 뿌리입니다.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다시 생각의 흐름을 결정하죠. 그래서 말버릇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얼마나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가 조금씩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요즘 애들은 다 이기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 속에는 실제로 만난 개인이 아니라 그저 이미지로 뭉뚱그린 집단이 들어가 있겠죠. 그건 현실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불편함을 일반화해서 덜 복잡하게 만들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버릇 하나하나에 나를 세우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주 반복되는 말에는 그 사람의 피로감, 시선, 그리고 회피의 방식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사람을 좀 더 깊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버릇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그 말이 내 생각을 잠식하게 되죠. 말은 흘러가지만 그 안에 담긴 생각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쌓이면 결국 사람의 기준과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버릇을 관찰하는 건 그 사람의 말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 습관의 바닥을 살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표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쉽게 나오지만 그 말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 자신이 되니까요. 6. 작은 불편에 대한 반응의 크기. 사람을 관찰할 때 꼭 거창한 상황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작고 사소한 불편 앞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엘리베이터가 몇 초 늦게 도착했을 때, 주문한 커피가 조금 식었을 때, 길이 막혀서 몇 분 더 돌아가야 할 때, 이럴 때 어떤 사람은 그저 조용히 넘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상황에도 불쾌함을 얼굴 가득 드러냅니다. 헛웃음을 치고 진짜 왜 이렇게 느려 하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 나를 세우곤 하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단서를 얻게 됩니다. 작은 불편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 크기.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나 성격 차이 그 이상입니다. 미세한 좌절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삶이 자기가 통제한 대로 흘러가야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대로, 시간대로, 예측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삶은 늘 예상보다 비틀어지고 인간관계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것에 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관계 안에서도 통제와 지배의 무게를 흘려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이 5분 늦어졌을 때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해도 그 5분을 계속 언급하거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시간이라기보다 자신의 기대가 어긋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할 때도 늘 조심스러워지죠. 관계가 깊어질수록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예민해질 수 있는 순간은 있습니다. 피곤할 때, 여유 없을 때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폭과 중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자는 인생을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다. 작은 일에 세상이 무너진 듯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이 조금만 삐끗해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반대로 계획이 틀어졌을 때도 괜찮아, 이런 날도 있지 하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바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예외와 관계의 틈을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조금 덜 조심해도 괜찮고 실수 하나쯤은 안아줄 수 있는 여백이 느껴집니다. 작은 불편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불편함은 피할 수 없어도 그걸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7. 혼잣말의 성격. 사람은 누구나 생각보다 훨씬 자주 혼잣말을 합니다. 말로 하든 속으로 하든 의식하지 못한 채 흘러나오는 말들. 그런데요, 이 혼잣말이 의외로 많은 걸 말해줍니다. 특히 그 사람이 겉으로는 숨기고 있는 감정이나 태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창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때, 아이 진짜 왜 이런 것까진 내가 다 해야 돼? 길을 걷다가 누가 앞을 막았을 때, 아휴, 눈치는 없고 진짜. 스마트폰이 잠깐 버벅이기만 해도 뭐 이런 걸 만들어 놨어, 진짜. 혼잣말이라기엔 제법 선명한 감정이 묻어 있죠. 이런 말들은 평소에는 조심해서 안 하던 말들인데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튀어나오면 사회적 가면이 살짝 벗겨진 채로 날것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혼잣말은 듣는 이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솔직하고 그래서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남들에게 보이는 얼굴,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싶어 하는 얼굴이다.
혼잣말은 이 두 얼굴 사이의 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평소엔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혼잣말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세상을 비꼬듯 말하는 걸 들은 순간 묘하게 거리가 느껴지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무의식이 주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혼잣말 속에는 그 사람이 평소에 품고 있는 불만, 피로감, 적대감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건 관계에서도 그대로 묻어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요, 혼잣말조차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 또 깜빡했네. 나 참. 어휴, 오늘은 좀 정신이 없나 보다.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가볍게 타이르고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그저 흘려보내는 혼잣말.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스스로와 잘 지내는지를 보여주는 작지만 강한 신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을 때 혼잣말을 들여다보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건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면의 생각이 겉으로 흘러나오는 작지만 정직한 목소리니까요. 혼잣말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고 생각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혼잣말의 방향이 늘 외부를 향해 있다면 세상 탓, 사람 탓, 운명 탓으로만 가득하다면 그건 삶을 대하는 깊은 태도에서 무언가 불균형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혼잣말은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용한 방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8. 사과 후의 눈빛. 미안해.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살다 보면 참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자주 하게 되는 말이죠. 아, 미안. 내가 그땐 몰랐어.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은 분명히 사과인데도 이상하게 사과 같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묘한 거리감이 생기고 마음 한구석이 더 씁쓸해지는 그런 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눈빛 때문입니다. 말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눈은 딴 데를 보고 있거나 사과하는 얼굴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감정은 금세 전달됩니다. 오히려 이건 그냥 형식이구나 싶은 순간이죠. 사람의 감정은 말보다 눈에 더 많이 담깁니다. 그건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과하면서도 눈을 피하거나 빠르게 시선을 돌리면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를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때로는 사과조차도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사과는 했으니 이제 됐지. 이 마음이 깔려 있다면 그건 이미 사과의 모양만 빌려 쓴 방어입니다. 반면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말보다 먼저 눈으로, 마음으로 멈춰 섭니다. 잠깐이라도 상대의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이죠. 말은 몇 초면 끝나지만 눈빛은 그 순간의 진심을 고스란히 담습니다. 그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지, 그걸 감지하는데 눈보다 더 정확한 언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때 너무 몰랐어. 미안해.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을 맞춘다면 그 한순간의 정적이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의 감정을 단순히 인정하는 걸 넘어서 그 감정과 함께 있어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말로 시작되지만 진짜 사과는 시선을 멈추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진심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눈은 그 진심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가 사과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꼭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사과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때론 무심코 상처를 입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 되려면 상대방의 감정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주보는 용기, 그게 사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말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 타인의 지루함을 감지하는 감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을 따뜻하게 잘 건네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내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공감 능력은 훨씬 더 조용한 곳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이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고개는 끄덕이지만 눈동자가 자꾸 다른 데로 움직이고 작은 한숨을 쉬거나 손을 조용히 움직이며 리듬을 놓치는 순간, 그 미묘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는 순간 자연스럽게 말을 줄이거나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고 잠시 그 공기를 가볍게 정리해주는 사람. 이건 기술이 아니라 감도입니다. 사람의 분위기, 공기의 흐름, 그리고 감정의 템포를 읽는 민감성. 이 감도가 좋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반면에요, 자기 얘기에만 몰입해서 상대의 반응을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이야기에 열이 오르는데 상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리액션이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관계에서 작은 단절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배려받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타인의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윤리적 존재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남의 감정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됨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공감은 꼭 위로의 말이나 감정 표현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루함을 감지하는 능력,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을 알아채고 거기서 흐름을 조정하는 사람에게서 진짜 공감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랜 시간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도 상대의 표정이 살짝 흐려지는 걸 느끼고 나만 너무 떠들었네, 미안. 너는 어때? 하고 말을 건네는 순간 그 짧은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돌보는 섬세한 배려가 담긴 말입니다. 그 순간 대화는 한쪽 말하기에서 함께 듣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때 비로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읽는다는 건 상대가 말할 때뿐 아니라 말이 줄어들 때, 리액션이 느려질 때 그 변화의 리듬을 느낄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 감도가 있는 사람은 말로 상대를 감동시키기보다는 말없이 분위기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벼운 농담보다, 무거운 위로보다
그 한 타이밍의 눈치가 때론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 눈앞의 것과 떨어져 바라보는 능력. 모든 걸 너무 가까이서만 보면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닥친 상황에 바로 반응합니다. 기분이 상하면 곧바로 얼굴에 드러나고, 서운하면 바로 말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당장 결론을 내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태도는 즉각적이고 명확해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삶을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차가운 말을 했을 때 곧바로 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진짜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마음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물러서서 조금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그 말이 꼭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날따라 예민했을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맥락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삶을 즉시 해석하지 않고 잠시 관조하는 태도, 그건 단순히 여유로운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욕망이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자기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통찰력 있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자는 사물과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둔다. 그 거리만큼 그의 고통은 줄어들고 그의 이해는 깊어진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명확하게 봐야 할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그 감정에 휘말리는 내 자신의 반응이죠. 눈앞의 것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삶이 계속 즉각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기분의 휘청이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예상과 다른 일에 쉽게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한 발 물러나 바라보는 사람은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잠시 머물게 할 줄 압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내가 지금 이 말에 반응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 질문을 속으로 한번 던진 다음 반응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삶을 대하는 중심이 단단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알아볼 때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무조건 참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보다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을 선택하는지를 보는 것, 그게 더 깊은 관찰입니다. 말이 빠른 사람보다 반응이 느긋한 사람, 즉각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한번 고개를 기울이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체로 욕망보다는 통찰에 가까운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걸 잠시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능력. 그건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지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에도 상황에도 관계에도 적당한 거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고 더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건 결코 눈에 확 들어오는 특징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일입니다. 말끝에 남겨지는 여운, 잠깐의 침묵, 눈빛의 흔들림, 혼잣말처럼 스친 태도, 그 조용한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 그게 진짜 사람을 읽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10가지 신호는 바로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 작은 창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침묵을 얼마나 견디는가. 말보다 고요 속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조롱 대신 덮어주는 태도가 품격을 만듭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때 예의를 유지하는가. 진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끝맺음을 하는가. 애매함은 말에서, 확신은 태도에서 보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버릇. 그 말 안에 그 사람의 사고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불편에 대한 반응의 크기. 사소한 좌절 앞에서 감정이 커지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혼잣말의 성격. 가면이 벗겨진 그 말 속에 가장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과 후의 눈빛. 진심은 말보다 시선에서 먼저 전해집니다. 타인의 지루함을 감지하는 감도. 공감은 크고 따뜻한 말보다 작은 눈치에서 시작됩니다. 눈앞의 것과 떨어져 바라보는 능력. 즉시 반응보다 잠시 관조하는 태도에서 통찰이 자랍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게 되는 건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조용히 있는가를 볼 때이다. 이 10가지 신호는 그 조용한 틈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선에 조금 더 깊이를 더해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그 마음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